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현태 전 707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때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대장과 비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지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대우는 방첩사 수사단장으로서 주요 인사에 대한 합동 체포적 편성 및 운영에 가담한 자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서, 피고인 김현태는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장으로서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던 자입니다. 피고인 고동희는 정보사 본부계획처장으로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의 폐쇄를 실시하였던 자입니다. 피고인 김봉규는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으로서, 피고인 정성욱은 정보사 모 여단 사업단장으로서 위와 같이 점거된 선관위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가 단장으로 있는 707 특임단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를 설명하겠습니다. 23시 49분경부터 피고인 김현태 등 707 특임단이 탄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자 피고인 김현태는 1지역대 병력 23명과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국회 소속 경비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일부 대원으로 하여금 후문 밖에서 청테이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고 앞에서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진입을 차단하게 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회 좌측면을 돌아 정문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명이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측면에 집결해 있던 중 비상계엄 상황을 취재 중이던 기자가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10분간 붙잡고 있다가 영상을 삭제한 뒤 풀어주었으며, 23시 59분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회 관계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379 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봉쇄에 실패하고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여단장으로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의 국회 진입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곽종군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00시 30분경 제1대대장 김영기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라고 지시하여 김영기는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고, 00시 31분경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내 라고 지시하여 반효민과 병력들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습니다. 23시 50분경 국회 상황을 지켜보던 김용현은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 봉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병력을 보낼 것을 곽종근에게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즉시 국회에서 헬기를 복귀시켜 707 특임단 101명을 다시 국회로 보내 기존에 출동했던 96명과 합류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김현태의 707 특임단과 피고인 이상현의 제1공수여단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를 시도한 행위태양입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 봉쇄가 어렵게 되자 대통령은 00시 31분경 곽종근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김용현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곽종근은 00시 32분경에서 58분경 피고인 김현태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가서 국회의원들 밖으로 끌어내라. 진입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고려하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00시 34분경부터 46분경 피고인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현태는 병력 18명과 국회의사당 5층면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와 소총, 총구를 이용해 유리창 2개를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후 3층 복도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하였고 01시 03분경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차단 장치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고 케이블 타이와 소방 호스로 시정을 시도하였으며 뒤이어 분전함에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이상현은 00시 39분경부터 01시경까지 제1대대장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으로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지시하고 제2대대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를 못하도록 이라고 지시하여 제1대대 및 제2대대 병력 38명은 잠겨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김현태 전 특임단장 관련 내용 브리핑 논평하겠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파면은 늦었지만 지극히 마땅한 결정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무력을 행사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군의 명예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내란이 무산된 직후에는 눈물로 책임을 인정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태세를 바꿔 계엄군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파손하고 시민과 국회의원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 행위와 언론인을 폭행하고도 부인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군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순간 그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내란 앞에서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김 전 단장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파면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면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군의 기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징계 조치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지휘관을 군에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번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지휘 라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다시는 잘못된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